인간과 도깨비의 사랑은 금기, 그 사랑의 대가는 영원한 이별이라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강원도 산골, 도깨비불에 이끌려 만난 두 영혼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마을을 위협하고 두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 신랑과 도깨비 신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3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금지된 사랑과 영원한 약속에 관한 전설이 지금 시작됩니다. 도깨비불과의 만남, 산속에서 길을 잃고 도깨비불을 따라가다 신비로운 여인 연화를 만나는 수한.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수한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에 마을에서 가장 총명하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그는 많은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혼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과들을 오가며 약초를 캐고 사냥을 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요. 수아나, 내 나이가 벌써 25인데 언제까지 혼자 살 작정이냐? 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걱정 마세요. 수아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마음 한편으로 어떤 특별한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꿈에서 본 신비로운 여인의 얼굴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수아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해가 저물어 서둘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짙은 안개가 산을 뒤덮으며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향을 잃어버렸네. 수아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때 멀리서 푸른빛에 도깨비불이 반짝였습니다. 평소라면 도깨비불을 보고 멀리 피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불빛이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불빛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수아는 도깨비불을 따라 걸었습니다. 불빛은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며 그를 산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침내 그 불빛은 작은 동굴 앞에서 멈추었고 순간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수아는 망설이며 동굴 앞에 서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놀라 뒤돌아보니 달빛에 비친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과 달빛처럼 창백한 피부, 그리고 이상하게 빛나는 푸른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조선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내 안개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수아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렸을 적 꿈에서 본 그 여인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화입니다. 이 산에 살고 있어요. 마을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연화의 목소리는 마치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청아했습니다. 수아는 그녀를 따라 걸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마을의 수안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내려왔고 마을이 보이는 고개에 이르자 연화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요. 왜요? 날이 어두운데 혼자 산에 남는 건 위험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 산이 제 집이니까요. 수아는 의아했지만 연화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밤 같은 동굴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오세요. 그 말을 남기고 연화는 빠르게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설렘과 함께 의문이 일었습니다. 왜 그녀의 눈에서 푸른빛이 일렁였을까? 그리고 왜 마을에 내려오지 않는 걸까? 집에 도착한 수아는 그날 밤 내내 연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떠올린 것처럼. 내일 밤 꼭 다시 만나야겠어. 수아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비밀스러운 만남, 매일 밤 산속 동굴에서 만나는 수환과 연화, 그리고 연화의 정체에 대한 의심. 다음 날 저녁 수아는 어머니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고 손에는 직접 만든 나무빗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아에게 주기 위해 하루 종일 정성껏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지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수아는 어제의 그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찾아온 걸까? 아니면 그녀가 오지 않기로 한 걸까? 초조함에 동굴 주변을 서성이던 수아는 동굴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고 깊숙한 곳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아 씨, 수아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수환 씨. 연아는 동굴 안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푸른 불빛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그 불빛들은 수아이 다가가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 기다리셨나요? 네. 올 거라고 믿었어요. 연아의 미소는 달빛보다 더 환했습니다. 수아는 어젯밤 내내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미소 앞에서 모든 의문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이것 선물입니다. 수아이 나무빗을 내밀자 연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솜씨가 좋지는 않지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연아는 조심스럽게 빗을 받아들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넛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연아 씨, 실례가 될까봐 조심스럽지만 왜 산에 혼자 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연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빗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서요. 무슨 뜻이죠? 전 이 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을에 내려가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수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연아의 불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말하기 어려우면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아는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일상과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아는 산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들과 자연의 신비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연아가 이야기할 때마다 동굴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살랑이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감정에 자연이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에요. 밤이 너무 깊어지면 위험해요. 연아의 말에 수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일 또 와도 될까요? 연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제가 이 동굴에 산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왜 비밀로 해야 하나요?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우리의 비밀로 남겨두어요. 수아는 연아의 부탁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동굴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고 연아가 동굴 입구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달빛이 그녀를 비추었고 수아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아의 피부가 살짝 투명해 보였고 그녀의 주변으로 작은 푸른 불빛들이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건 수아이 다시 자세히 보려고 할 때 연아는 이미 동굴 안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방금 본 광경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연아가 도깨비? 하지만 곧 그는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도깨비라면 사람을 홀리거나 해치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연아는 그를 안전하게 마을로 안내해 주었고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구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 신부의 고백, 자신이 도깨비임을 고백하는 연하와 그럼에도 사랑을 맹세하는 수한.
그 후로 수환과 연화는 매일 밤 동굴에서 만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고 수환은 자신이 연화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밤, 수환은 평소보다 일찍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기다리며 동굴 안쪽을 조금 더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 벽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벽면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가장 안쪽에는 작은 제단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환이 조심스럽게 그곳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놀라 돌아보니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연화 이게 다 뭐죠? 이 동굴은 보통 동굴이 아닌 것 같아요.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수환 씨, 당신에게 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녀는 수환의 손을 잡고 동굴 입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달빛 아래 선 연화의 모습은 더욱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도깨비입니다. 그 말에 수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산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예요. 수백 년 동안 이 산과 마을을 지켜왔죠. 그렇군요. 그래서 마을에 내려갈 수 없다고 하셨던 거군요. 네, 제가 마을에 내려가면 제 기운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 산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저를 보면 두려워할 테니까요. 수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푸른 눈동자, 그녀 주변의 불빛들, 그리고 그녀가 이야기할 때 변하는 공기의 느낌까지. 왜 저에게 접근하셨나요? 처음부터 도깨비불로 저를 이끈 건 그건 운명이었어요. 제가 당신을 찾은 게 아니라 당신의 기운이 저를 불렀어요. 수환 씨,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의 영혼이 제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수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도 저를 꿈에서 보셨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어요. 수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본 여인이 정말 연화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운명이었군요.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항상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수환 씨, 인간과 도깨비의 사랑은 금기예요. 우리 세계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죠. 법칙이라니요? 사랑에 무슨 법칙이 있나요? 두 세계의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만약 이 법칙이 깨지면 두 세계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수아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연화가 도깨비든 뭐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정말 저를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 당신은 제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인간적이고 따뜻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연화는 감동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푸른 불빛들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 불빛들이 수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수안은 연화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살짝 투명했고 머리카락은 마치 밤하늘처럼 깊고 푸른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로는 희미하게 날개와 같은 형체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수안에게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함께해요. 연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안.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을 때 동굴 전체가 푸른 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연화는 갑자기 몸을 떼고 불안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가 금기를 어겼어요. 이제 두 세계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기근과 마을의 위기, 마을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과 기근, 그리고 도깨비를 의심하는 마을 사람들. 수안과 연화가 만남을 이어가는 동안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뭄으로 농가 밭이 말라붙었고 우물은 하나둘씩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기근이 마을을 덮치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가뭄은 처음이야. 100년 묵은 느티나무까지 말라가고 있으니 마을 어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안의 어머니도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해쓱해지는 아들의 얼굴과 매일 밤 어디론가 사라지는 행적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아나, 요즘 어디를 다니는 거니? 내 얼굴이 좋지 않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그저 약초를 찾으러 다닐 뿐이에요. 수아는 연하와의 만남을 비밀로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도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푸른 불빛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을의 재앙과 관련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분명 도깨비가 분노한 거야. 누군가 도깨비의 금기를 어긴 게 틀림없어. 노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한 사냥꾼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며칠 전 산에서 사냥을 하던 중에 이상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푸른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수안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안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아나, 사실이냐? 마을 장로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연하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동굴에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비밀로 했느냐?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수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그녀의 이름은 연아입니다. 그녀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도깨비입니다. 그 말에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수안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깨비와 어울린 자는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수안의 어머니는 아들을 감싸 안으며 울었습니다. 수아나, 어쩌다 이런 일에 휘말린 거니? 어머니, 연아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산을 수백 년간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제가 그녀를 만난 것이 마을에 재앙을 가져왔다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서둘러 동굴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고 있었지만 그는 연하에게 상황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굴에 도착한 수아는 연하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연아, 큰일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만남을 알았어요. 연하가 슬픈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약해 보였고 그녀를 둘러싼 푸른 빛도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수한,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뜻이죠? 인간과 도깨비가 사랑에 빠지면 두 세계의 균형이 깨져요. 제 힘이 약해지고 산의 기운이 흐트러져 마을에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수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마을의 불행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헤어져야 하나요?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우리의 인연은 너무 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두 세계의 충돌, 도깨비 세계와 인간 세계의 균형이 깨지며 펼쳐지는 혼란. 동굴 입구에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깨비를 잡아 마을의 재앙을 끝내려 했습니다. 도깨비가 저 안에 있다. 잡아라. 수아는 연하를 보호하기 위해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멈추세요. 연하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수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안을 밀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강한 푸른 빛이 터져 나왔고 그 빛이 마을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무슨 일이? 연하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한 도깨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빛으로 빛나는 피부 등 뒤에는 반투명한 날개, 그리고 머리 위로는 작은 뿔이 보였습니다. 인간들이여, 내 동굴에서 물러나라. 연하의 아니 도깨비의 목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라, 이것이 우리 마을을 파괴하는 요괴다. 장로가 외쳤지만 수아는 여전히 연하의 편에 섰습니다. 아닙니다. 연하는 이 산의 수호신입니다. 그녀가 약해진 것은 우리의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과 도깨비의 사랑은 금기, 그 금기를 어긴 것이 저입니다. 수안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더욱 어두워지고 마을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이 무너지고 있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이상한 어둠이 퍼지고 있었고 그 어둠이 집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깨비 세계와 인간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둠의 기운이 두 세계를 모두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죠? 수안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큰 희생이 필요해요. 무슨 희생이든 감수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니까요. 연하는 수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시 도깨비 세계로 돌아가 문을 닫아야 해요. 그렇게 하면 두 세계의 균형이 회복될 거예요. 그럼 당신은 다시는 인간 세계로 돌아올 수 없어요. 영원히 도깨비 세계에 갇히게 될 거예요. 수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하를 영원히 잃는다는 생각은 그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돼요, 수한.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은 도깨비 세계에서 살 수 없어요. 그곳에 가면 당신의 영혼이 소멸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대화를 듣고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도깨비가 마을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마을로 돌아가세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높은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어둠의 기운을 막을 동안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장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도깨비님? 연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연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식을 치르는 동안 누구도 동굴에 들어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연화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수안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완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영원한 약속 두 세계를 구하기 위한 연화의 희생과 수안과의 마지막 약속. 연화는 수안을 데리고 동굴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에 수안이 본 제단이 있었고 제단 위에는 푸른 보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깨비 세계와 인간 세계의 문을 여닫는 열쇠예요.
제가 이 보석을 가지고 도깨비 세계로 돌아가면 두 세계 사이의 문이 닫히고 균형이 회복될 거예요. 수아는 절망에 빠져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저도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연화는 보석을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동굴 전체가 진동하고 제단에서 푸른 빛의 소용돌이가 생겨났습니다. 수한, 약속해 주세요.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수아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제 영혼의 일부예요. 이제 당신은 언제나 저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겠죠. 연화는 천천히 제단의 소용돌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도깨비의 모습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사랑해요, 수한. 그녀의 마지막 말이 동굴에 울려 퍼졌고 연화의 몸은 완전히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강한 빛이 동굴 전체를 뒤덮었고 수아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동굴 입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전에 보았던 신비로운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제단도 푸른 빛도 그리고 연화도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수아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른 농가 밭에 다시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시들었던 작물들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수아나, 어디 있었니? 어머니가 달려와 그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무슨 소리니? 내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간다고 나간 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수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어젯밤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수아의 가슴에는 여전히 연화가 남긴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고 그는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아는 마을의 훌륭한 약초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지만 마을의 아이들에게 산의 이야기와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는 동굴 앞에서 연화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이 동굴 앞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연화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들은 꿈속에서 함께 산을 거닐었습니다. 약속을 지켰군요, 수한.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수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당신에게 준 선물 덕분에. 그 후로 수아는 매일 밤 꿈속에서 연화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두 세계의 경계를 넘어 계속되었고 수아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도 변함없었습니다. 수아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그의 영혼은 육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앞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꿈이 아닌 실제의 연화였습니다. 수아는 연화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함께 빛나는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산속에서 푸른 불빛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가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안과 연화가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축복의 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도깨비 신부와 인간 신부의 사랑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영혼의 애틋한 사랑과 희생을 그린 이 전설은 조선시대부터 강원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수완과 연화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세계의 경계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산골에 여행 가시게 된다면 혹시 밤에 푸른 도깨비불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300년이 지난 지금도 수완과 연화가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도깨비와 함께 산 노인의 고백이라는 조선시대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